이렇게 혼란이 커지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3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선고일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헌재에 나가 있는 김태형 기자 연결해보죠. 자, 김 기자.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4월로 넘어간 건데 4월 18일에 재판관 2명이 퇴임을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평일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까? 네, 주말 동안 각자 사건을 검토한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모여 평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일반 사건 선고를 위한 논의도 같이 하면서 평소처럼 오후가 아닌 오전에 평의 시간을 잡은 겁니다. 다만 최근 헌재의 윤 대통령 사건 평의는 회의 시간이 조금씩 짧아지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하던 회의도 지난주부터 오후 3시에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따로 평의를 잡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이미 필요한 논의는 다 끝냈다. 즉 결정문을 쓰기 위한 실무적 결정은 다 마무리했다고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필요한 논의를 다 끝낸 게 사실이라면 왜 선고일을 못 잡는 걸까요? 취재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내일 재판관들은 오후가 아닌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와는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헌재도 압박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가 지연되는 이유가 일각에서 말하는 의견 차이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인용과 기각 의견을 놓고 각자 생각을 확정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촉구하는 사회 각국의 시국 선언문이 나오고 있는데 헌재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죠. 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사회 각계의 시국 선언문을 묶은 467쪽 분량의 참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종교계 시민사회, 문인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은 겁니다. 그 맨 앞엔 유흥식 추기경의 시국선언 메시지도 담겼습니다. 최근 추기경의 발언 들어보시죠.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정의의 판결을 해주십시오. 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등 문인들의 공동 성명서도 담겼습니다. 국회 측은 헌재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JTBC 김태영입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격동의 4월이 예고됐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한마디의 주문이 내려지지 않아서 민주주의의 봄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데드라인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헌재 마비의 시한 4월 18일 자정입니다. 이때까지도 헌재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해서 심리정족수 미달로 헌재 기능 자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가히 최악의 경우의 수라고 할 수 있죠. 법사위에서도 헌재가 어떤 상황인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탄핵 심판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깊게 지금 논의와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고 또 아시다시피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그 신중에 거듭해서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속히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다는 사실은 재판관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예,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지금 고려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서 고려하고 있다. 이 말 속에 여러 가지 함의가 담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법관의 양심으로 판결하라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이렇게나 시간이 걸릴 사안입니까? 헌법재판소는 오늘 당장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바로 선고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치적 고려니 뭐니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헌재 마비 시나리오를 상정해두고 퇴임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대행을 다시 탄핵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에 여러 일정들이 있습니다. 4월 2일 수요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게 4월 18일이거든요.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마지노선이 4월 18일일 것이다 라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는 두 재판관의 퇴임 전 마지막 8인 체제의 정기 선고가 있습니다. 여러 국민들이 제기한 헌법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선고가 주로 정기 선고일에 이뤄지게 되는데 8인 체제로서는 10일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저런 일정 속에서 4월, 격동의 4월이 시작됐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 18일 이전에 헌재 선고가 나올 것인가? 짧게, 아주 짧게 한 말씀씩만 듣겠습니다. 서영주 의원님. 4월 18일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는 반드시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는 나올 것이다. 예. 그거는 추후에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격동의 4월 얘기하셨는데 앵커께서 격동의 3월 그리고 12월 3일로 돌아가서는 격동의 4개월을 지금 보내고 있다. 길게는 110일 동안 무정부 상태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요. 헌재에서 말씀한 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지금 결정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에 이 추운 꽃샘추위가 끝나고 나면 봄 같은 기운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소식이 국민들한테 찾아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4월 18일 전에는 반드시 나온다. 저는 4월 18일 전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사실상 아무도 모르죠. 몇 대 몇인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이 8인 체제 하에서 8대 0을 자신하고 있는데 왜 굳이 마흔의 후보의 어떤 임명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거는지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만약에 8대 0이 아니라 5대 3이기 때문에 문영배 대행께서 이를 지체하고 있다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4월 18일 전에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려주십사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예, 나와야 한다. 당일을 말씀하셨고요. 맨날 틀리는데 자꾸 여쭤보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라고 했습니다. 몇 주째 이번 주만 견딥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헌재가 이번 주도 선고하지 않는다 혹은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헌재 시간이 조만간 끝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쉬운 파면 결정문 하나 못 쓰는데 중대범죄 현장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그렇게 못 씁니까? 저는 이번 주에 선고해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예, 김성열 위원님. 예, 시중에 헌재 결정 기다리다가 목 빠지겠다 혹은 남북 통일이 더 빠르겠다 이런 자주 섞인 얘기까지 돕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밥도 뜸 너무 들이면 탄다고 했는데 지금 밥이 타는 게 아니라 밥솥 자체가 타게 생겼습니다. 다시는 밥을 못 지을 수도 있어요. 이 사안은요 너무나 명백하게 전 세계가 생방송으로 봤던 사안입니다. 이런 명확한 사안 그리고 사안의 중대함과 심각성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번 주 내에 좀 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들으셨지만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선고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만 헌법재판관들이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다. 무엇을 논의하고 무엇을 검토하고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지만 지금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대한민국에 8명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